네, 저는 미술 취향이 되게 확실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에 그만큼 관심 가진 시간이 많고 또 미술 작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고 어떤 걸 보고 그걸 판단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래요. 네, 당연하지만 취향이 저의 작업 방향도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좋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저도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향은 미의 기준이고 또 작업이란 취향의 종착역 같은 건데요. 네, 취향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교양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 해당 분야의 입문자들이 그 취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취향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쌓아서 취향이 확실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오히려 불행하지 않을까? 예,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간단하게 오늘 그림 일기 한번 시간 갖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드로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를 하는 게 자유로운 붓질을 하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거든요. 막상 뭔가 결과물을 좀 내야 되겠다는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붓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고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로케를 하고 드로잉을 하고 네, 그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작품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붓질 조금 자유롭게 하고 좀 그리는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그러려면 되게 좋은 종이 캔버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싸구려 종이 네, 이런 것에 해야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A4 용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준의 네, 그런 종이에 대고 네, 드로잉을 했습니다. 네, 역시 뭔가를 이렇게 뭐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 붓질에 확실히 자유롭게 됐고 또 그리는 그 중간중간에도 기분이 꽤 나쁘지 네,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두 점 그리다가 이거 조금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살짝 비싼 종이를 걸어서 했는데 네, 바로 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네, 싸구려 종이를 끼니까 또 그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사람이 참 뭔가를 욕심을 낼수록 더 안 되고 욕심을 안 낼수록 더 잘 되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릴 때는 뭐 되게 즐거웠는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또 제가 뭘 한 건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오늘 헛짓거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뭐 결과물 생각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도 막상 결과물이 조금 좀 성에 안 차니까 또 사람 마음이 또 살짝 우울해지고 네,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또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좋지 않았다가 제 작품만 해도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말할 주제가 바로 취향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의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취향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10년 전인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전국의 영화제들을 많이 다녔다. 너무 재밌어서 그때는 정말 그 1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국의 영화제를 이렇게 찾아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영화도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영화들이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영화제에 가봐도 너무 재미가 없고 옛날과는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작품의 수준도 다르고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막 이제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업영화보다 더 독특한 영화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영화제를 하는 것도 처음 가봐서 너무 신나고
네, 보는 것마다 재밌는 영화들이 되게 많고 되게 좀 타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냥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들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저랑 가끔 이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분이 이제 클래식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보면 끝나고 이제 감상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클래식의 견문이 넓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곡을 라이브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고 되게 귀가 영광인 그런 시간들이 였는데 그분에게는 좀 다른 감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 어떤 그런 어떤 피아노의 내성이나 오케스트라의 어떤 파트를 지적하면서 그 아쉬움을 자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당연히 공연을 많이 봐오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캐치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되게 좋은 연주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옛날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영화와 클래식 공연의 수준이 떨어졌을까요? 네.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취향을 쌓을수록 어떤 사람이 처하게 되는 좀 아이러니의 상황, 또 취향의 어떤 좀 짓궂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되게 덕질을 하고 사랑을 하고 되게 좋아할수록 그 세계에 대해서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세계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아지고 더 불행해지고 네, 더 깐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 입문자에 비해서 숙련자를 만족시키려면 그 범주가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래서 취향의 샘물이란 네, 좋아할수록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좀 좁아지는 것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어떤 장르를 사랑할수록 어떻게 좀 사람이 좀 포용적으로 변하기보다는 좀 배타적으로 변하고 또 상당히 좀 엄격해지고 평가에 엄격해지고 그 좋아지는 범위도 되게 좁아지죠. 그래서 점점 작품을 볼수록 동의를 못하고 지지를 못하고 또 참지 못하는 게 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갈수록 좀 작품을 좀 팔짱을 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연애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 상대 고르기가 네,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랑 비교해서 더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영화 재미없다는 분의 시기에 저도 도래한 것 같아요. 저도 독립영화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전국 각지의 영화제를 돌아다닌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야 그분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저는 왜 이렇게 영화들이 다 재미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는 되게 타율이 높았다면 한 10개 중에 한 7개는 재밌었다면 네, 지금은 10개 중에 1개 재밌을까 말까 합니다. 뭐 심할 때는 중간에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말 제가 그만큼 취향이 확고하게 생겨버렸다는 이유겠죠. 와, 이거 되게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되게 막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재미없다냐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감독과 그거를 좋다고 하는 관객평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내 시간 낭비가 너무 조금 또 본전 생각이 나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문자일 땐 저의 마음이 정말 넓은 조금 개천 같았다면 이제는 진짜 좁고 좁은 어떤 우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나도 좋은 걸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온 죄밖에 없는데 나는 그동안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죄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극장에 가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걸까? 행복해지지 않고
네, 그런 것을 점점 느낍니다. 하지만 뭐 그 숙련자 취향이 확고한 사람만의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가끔씩 잭팟이 터집니다. 마치 코인이 한 4년에 한 번씩 미친 듯한 불장을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그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 잭팟이 터졌을 때 도파민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좋은 걸 발견했을 때는 어떤 입문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짜릿짜릿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내 취향에 맞지 않은 많은 그런 작품들을 견뎌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도파민의 화산 폭발이죠. 네, 저는 미술도 당연히 같은 과정을 네,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생 때는 정말 갤러리 투어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뭔가 딱히 보고 싶은 전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공강이 있거나 좀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갤러리 많이 있는 그런 거리로. 그래서 그 코스를 돌면서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것이죠. 갤러리뿐만 아니라 뭐 미술관, 아트페어 뭐 할 거 없이 정말 다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의 네,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점점 취향이 확고해질수록 사람이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시를 본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정말 소수의 작가들 전시만 네, 보러 갑니다. 네, 물론 제 그림이 취향이 아닌 사람들이 제 전시를 우연히 봤을 때는 똑같이 그럴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받고 네, 시간 낭비 나고 저걸 그린 작가 저에게 화가 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고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히 열렬한 경멸을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 분야의 어떤 중급자 이상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뭐 그림이고 영화고 있어서 입문자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행복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조카들, 어린이들도 보면 명절에 가끔 이렇게 놀면 되게 단순한 것에 되게 좋아하고 행복하는 걸 보면서 되게 어이없으면서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막 보자기 하나를 뭐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에 되게 깨르르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그 행복이 되게 조금 어이없으면서 되게 부러운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아마토르라는 단어가 어원이고 그 뜻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제일 부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마추어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 프로들이 오히려 영감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다시 잊었던 초심을 되찾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프로가 됐다고 해서 뭐 영원히 불행하고 아마추어가 영원히 행복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30대 후반, 네, 40대가 되어가면서 좀 느낍니다. 그림에 있어서 제가 미술에 있어서 좀 느끼는 것인데 굳이 이제는 제 취향과 맞지 않는 그림을 보더라도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간 낭비를 하면서 뭐 화가 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좋은 것은 드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전시 보는 행위 자체를 뭔가를 되게 얻어야겠다, 감동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가벼운 산책, 가벼운 실내 산책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네, 좀 그 마인드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받아야지라고 봐서 아니면은 되게 실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그냥 좀 산책을 해볼까라고 해서 하다가 좋은 걸 만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의외의 어떤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걸 만나면 너무 땡큐고 아니면 그 나의 산책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들끼리 만났을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40대 그 전후에 있는 작가들을 만나면 뭐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20대 어떤 대학 때 활발했던 술자리 예술 토크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각자 취향에 대한 엄청난 논쟁과 반박과 반론과 어떤 혼란과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각자 갈 길 사람들끼리 각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어떤 작업이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지.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취향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칼날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나쁘게 말하면 뭐 상대방의 예술론에 별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네. 좋게 말하면 남보다는 좀 자신에 더 집중하는 시기 로 조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바라보는 저의 어떤 마음도 어떤 시기와 어떤 나이별로 점점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 자식 같은 내 작품이 어떤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것들로 많은 창작자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데 내 작품이 지적받았을 때 과연 창작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